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26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동안 우리가 자원의 분포와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교과서에서는 그 문제를 한 네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해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펜이 바뀌어 있네요. 첫 번째, 자원 확보 및 수급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편재성도 있고 유한성도 있고 가변성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고갈이 되고 특정지역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 확보를 둘러싼 갈등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원인으로 보면 네 가지로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 에너지 자원의 소유와 개발권에 대해서 좀 붙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은 없는데 또 자원을 캐낼 수 있는 기술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서 우리나라의 기술로 그 자원을 채굴을 하게 되면 그 처음에는 서로가 윈윈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협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라거나 과도하게 많이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면은 그게 또 국가 간의 갈등으로 또 번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자원의 소유권과 개발권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송로를 확보하고 수송관을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A 나라, B 나라, C 나라 이렇게 있는데 C에서 주로 이제 생산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소비는 A에서 많이 소비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뭐가 가야 됩니까? 수송로나 수송관이 뭡니까? B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나. 그러면 그 B 나라가 협조를 해 주거나, 그죠? 그렇지 않음에 따라서 영향이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송로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송로 상에 위치한 해협, 또 운하, 통행과 관련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더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중동 지역에, 그죠? 아프리카 이렇게 있으면, 중동 지역에서 주로 석유가 납니다. 그죠? 근데 이 석유의 수요가 많은 지역은 바로 어디더라? 바로 유럽 지역이더라고요. 유럽. 그죠? 그러면은 이 석유가 뭡니까? 이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육로로도 갈 수 있지만 이제 해상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런 해상으로 가는 길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수에즈 운하가 있죠. 이집트에. 그죠? 그럼 이 운하를 이용하게 되면 짧은 거리로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운하를 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또 서로의 이권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생산지와 소비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또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뭘로? 자원민족주의로 확산되기도 하더라라는 건데, 자원민족주의는 뭐냐? 천연자원은 산출국가, 그 갖고 있는 나라의 가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 생산국은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원을 뭐하더라? 무기화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원 가지고 협박한다는 거죠.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 있죠. 그럼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거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기화한다는 거죠. 너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자원 못 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게 되면 이 다섯 가지 지역의 대표적인 자원을 둘러싼 영역 분쟁 지역을 이렇게 지금 지도에 표시를 했는데, 자, 먼저 카스피해부터 한번 볼까요? 이 카스피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위치해 있죠.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대륙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얘가 이름은 바다인데, 그죠? 호수처럼 생겼죠. 이름은 바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뭐하더라? 상충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되게 되면은 이제 영해법에 의해서 특정 구역까지만 이제 자기의 영역이고 나머지는 그냥 공동의 바다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하지만 호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n분의 1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영역이 달라지는데 거기에 뭐가 매장되어 있더라? 그렇죠. 이런
원유, 그러니까 천연 자원이 매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매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기 나라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겠죠. 그죠? 그 자원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카자흐스탄, 책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카자흐스탄. 그래서 이 5개 나라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송유관 확보도 중요하고 원유 매장지에 대한 그런 이제 분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적절하게 2018년도에 합의를 보긴 했답니다. 바다와 호수의 중간적인 입장으로 2개를 다 수용을 해서 중간으로 합의를 보자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갈등의 씨앗은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극해입니다. 자, 북극해도 역시 뭐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알게 되더라.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나타나니까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탐사가 가능해져서 탐사를 해보니까,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지구가 둥그니까 요 러시아, 그죠? 캐나다,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이렇게 있는 북극을 둘러싼 지역들끼리 뭐하더라?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넘어와서요. 자, 아시아에 보면 우리 동중국해, 동중국해에는 이제 센카쿠 열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 근데 여기는 이제 중국명으로 자오위다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본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센카쿠 열도가 라고 쓰고 야오이다오로 혼용해서 뒤에 이제 가로해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일본과 중국이 뭘 가지고 가스전 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석유랑 역시 가스가 같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갈등을 빚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EEZ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이제 좀 갈등이 생겨서 그것도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원이 그 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사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아주 소규모의 섬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중국, 그 다음에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타이완이 요 남중국해에서 자원을 둘러싸고 또 갈등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도 역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해상교통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에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길목이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로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남중국해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끼리 이제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포클랜드 제도가 있습니다. 포클랜드 제도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대결 하고 있는데 영국이 지금은 영국령입니다. 영국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근데 되게 특이하죠. 영국은 완전 반대. 북반구에 있고 얘는 지금 남반구에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훨씬 더 가깝게 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식민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영국령이었다가 또 전쟁을 통해서 아르헨티나가 가져갔다가 또다시 전쟁을 통해서 지금 영국에 갖고 온 상황인데 거기에 계속 그런 갈등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도 뭐가 있더라. 여기에도 원유가 매장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을 둘러싸고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분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원 소비량 증가에 따라서 자원 고갈 문제가 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이 발달하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 자원 소비량은 증가하게 되고, 그거는 또 자원의 유한선을 가지니까 자원은 고갈이 되고, 자원이 고갈되니까 이제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는 거죠. 에너지가 부족이 되고, 경제의 성장이 둔화가 되더라. 그래서 요것들을 계속 뭐 하더라? 반복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원 개발과 소비에 따라서 자,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자원을 개발하고 소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석탄을 캐더라도 산을 망가뜨려야 되죠. 선생님 그 화면에 봤죠? 산을 망가뜨리거나, 그 다음에 또 소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수산화물이나 CO2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생물종 감소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의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원 소비량의 지역 간에 뭐가 발생한다? 격차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죠. 아무래도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주로 선진국이 됩니다. 그죠? 공장도 많고, 또 사람들이, 뭐, 우리 지금 요즘에 보면 우리 뭐, 기계도, 전자기기도 1인당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위 10개국, 소위 이제 선진국들이죠. 그리고 아니면 공업 발달국이나, 발달국이거나, 그죠?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 에너지의 절반을 쓴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 발달 수준에 따라서 자원 소비량의 격차가 발생을 하더라. 따라서 에너지 빈곤 지역의 주민들은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왜? 에너지가 없고 또 에너지 살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뭐 전기가 없다. 그러면은 뭡니까? 추운 때는 그죠? 보일러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 수가 없다. 그죠? 그다음에 또 뭐 밥을 먹을 때 물론 밥이 아니지만 주식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밥을 먹을 때 조리를 할 때 연료를 사용 못한다? 그럼 뭐 생거를 먹는다? 생거를 먹다가 배탈이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지역 간의 불평등이 계속 뭐 하더라? 더 심화되고 있더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계속 많이 더 사용하게 되고, 그죠? 또 에너지를 못 쓰는 데는 다른 나라가 다 에너지를 또 갖고 가니까, 선진국들이 다 갖고 가니까 또 에너지를 더 못 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뭡니까? 이 자원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이 자원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껴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이런 것들을 개발을 계속 해서 어쨌든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6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를 했고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머거지리 파일럿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머거지리 좀 많이 홍보 좀 해주고 그러면 좀 기운이 좀 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많이 부끄러운데 그래서 머거지리 좀 많이 봐주고, 그리고 또 subscribe 구독 좀 해주고, 또 좋아요 또 좀 눌러주고. 수업에는 좋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머거지리는 좋아요가 좀 있던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활기찬 내셔널 지리 그래픽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